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쫄지마 공법의 이경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5월달 모의고사 오셨죠?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쉽게 느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10월 시험이 아니죠. 그렇죠? 예행 연습이에요. 자, 예행 연습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때 진짜 실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에서는 가끔씩 넘어져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넘어지면은 어디서 내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선 절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행 연습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왜 틀렸는지, 그리고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출제를 했는지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나왔죠. 자, 먼저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1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자, 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길잖아. 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길면 다 읽으면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어를 읽고 일단 결론을 한번 봐보세요. 자, 도지사가 뭐 한대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데요. 자, 그러면 뭐 할 때? 그죠? 뭐 할 때? 여기까지는 잘 모르잖아. 뭐 할 때 봤더니 지정할 때. 자, 지정할 때 동의 얻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다가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동의자 문제점에서는 틀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점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관련돼 있는데 경관계획에 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광역계획권이 있는데 뭐 한대요?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대. 무엇이?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거꾸로 가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경관 계획에 관련된 사항, 이것은 맞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문장은 이제 옳은 문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은 장관도 있죠, 시도지사도 있죠, 그리고 시장군수 있지. 그때 기초조사 나오는데 기초조사 나오면 몇 년 문제 생긴다고? 요 3년 문제 생긴다고. 이겠죠? 근데 요 3년과 관련된 문제는 나올 수가 없잖아. 기초조사는 무조건 몇 년 문제 생겨야 되니까. 5년 문제 생겨야 되니까. 자, 네 번째와 관련된 문제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이 돼요. 근데 누가 수립권자예요? 장관이 수립권자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장관이 수립을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수립을 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장관은 필요적 수립이 있고 임의적 수립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필요적 수립과 관련돼서 장관인 경우 국가계획인 경우죠. 그 다음에 시도가 세우지 않을 때잖아.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몇 년? 3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국가라는 말이 나오고 3년이 나와야 돼. 수립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자, 임의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경우 있죠.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이 하는 경우.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단독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공동으로만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지사인 경우에는요. 자, 도지사는 3년만 나오지. 그죠? 필요적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3년이 나오는 거고, 임의적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공동도 나오는데 뭐 또 나와요? 그렇지. 단독도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장관한테 단독이라는 건 없다 그랬죠. 왜? 지방이 장관한테 위임을 해버리면 지방 계획 자체가 중앙에서 세우는 거잖아. 그럼 지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 잔치가 필요 없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시장 군수가 하다 안 되면은요, 도지사한테는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는 요청에 의한 경우고, 단독으로 할 때는 협의 플러스 요청이 있죠. 혼자 가서 요청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청, 함께 하자. 그리고 단독으로 할 때는 위임해버리니까 나 혼자 가서 위임해버리면 안 되겠죠. 같이 가서 위임을 해야 되지. 협의해서 요청. 자, 요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문장에서는 2개 이상의 형태로서 수립권자가 된다라고 구성됐는데,
자, 장관이 나오려면은 국가계획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3년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3년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원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서 시도가 세워야지. 그래서 2개 이상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번째 문장, 5번째 문장에서 이제 보여줬죠.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광역 계획권과 관련돼 있는데 또 누가 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은 몇 년이 나와야 된다고? 3년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노란 부분들, 자 보세요. 이 노란 부분들, 제가 1교시 첫 번째 1번 문제니까 좀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노란 부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노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노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을 중심적으로만 봐서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2번이 정답이고,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자, 광역은 경관 계획이고 기본은 경관에 관한 사항.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경관계획, 여기는 경관에 관한 사항. 광역은 넓으니까 경관계획인데 여기는 짧게 기본은 경관. 그래서 요거 비교할 줄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4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는 용도지역 지정변경 문제, 용도지구 지정 문제, 용도구역 지정변경 문제, 그리고 지구단위구역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도시개발, 그리고 정비사업 문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번이죠. 개발 및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한 후의 문제점이잖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1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이 개발 및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 이 세 가지는 계획동네가 아니고 이용동네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용동네 애들이 계획동네로 오면 안 되겠지. 그리고 건축법에 가보면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구역이 붙어 있으니까 왠지 용도구역인가 하고 헷갈리게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3번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부하는 거잖아. 그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학교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부족하다. 땅이 없어. 그러면은 건물을 허가해 준 것보다 더 낮게 지을 수밖에 없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시킬 수밖에 없잖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중학교가 부족하대요. 역시 완화. 고등학교가 부족하대. 역시 완화. 대학이 부족하대. 그건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겁니다. 바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뭘 이야기하느냐?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학을 말하는 거고 대학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부를 하는 건데 결국은 기부를 함으로 해서 완화시켜주는 제도고 이 제도에서는 대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느냐 그런 거죠. 자, 44번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을 물어봤는데 자,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도 있고 공간시설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보건위생시설도 있고 환경기초시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바로 이 폐차장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좀 외워두시는 거 되겠죠? 폐하, 빗물, 폐수.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폐차장, 하수도, 빗물 저장시설, 폐기물 플러스 재활용이죠. 그리고 수질 오염시설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된다. 보건위생시설은 가기 싫은 곳이잖아요. 병원이라든가 그죠? 도축장이라든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기 싫은 곳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면은 대부분 좀
여기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내는 것이 환경지표시설과 보건위생시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5번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틀린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물어본 건데요. 자, 일단 1번 문장 자체는 잠깐 놔두시고요. 자, 2번 문장에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발행위 허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이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수목이나 우량농지라는 것이 있고 요 문장이 있으면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문화유산, 환경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이렇게 총 5가지가 나와. 근데 이것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제한을 할 수 있어. 몇 년? 심의 거쳐서 3년.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죠. 자, 그런데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제한시키면 안 되잖아. 자, 이 명분이 바로 여기 있는 2가지의 명분은 어떤 명분이냐면 바로 충돌의 우려죠. 우량농지에다가 건축 허가해놨다가 우량농지가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농지와 관련돼 있는 공공과 관련돼 있는 기관이 있겠죠. 또 문화유산과 건들면 또 문화재와 관련돼 있는 기관이 있겠죠. 여기하고 충돌해버린다고. 나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어. 왜? 허가사유 있으면 허가를 해야 되니까. 대물적 허가잖아. 그러면 나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기다 알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우량농지인데 이거 없어도 되니? 하고 물어보고 여기 문화유산인데 이거 없애도 되니? 하고 물어보라는 소리예요. 충돌의 문제가 있고. 자, 여기는요. 여기는 시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때 제한성이 있다가 뭐 하겠어요? 연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몇 년의 형태가 되냐면 심의 없이 2년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심의 없이 2년인데 문제는 여긴 충돌 끝났잖아. 여기서 3년이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지. 근데 여기는 뭐 할 수 있다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연장이 가능하더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단위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장이 가능하다. 왜? 아직 시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신 뭐 없이 심의 거치지 않고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장입니다. 자, 3번째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결국은 완화시켜서 적용할 경우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 많이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좀 약간 약하다. 그러면 여기 문제는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물음표 쳐버리면 돼. 일단 애매하다고 물음표 치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의 주차장 문제고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몇 퍼센트 문제죠? 100% 문제. 그렇죠? 100% 문제.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100% 문제.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이라고 써지면 안 돼. 맞는 문장인데 도시지역 외라고 써지면 주차장 없죠. 도시지역 외에는 주차장 높이는 완화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5번과 관련된 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되지. 뭐 빼고 가설 건축물 빼고. 그래서 맞게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이니까 가설 건축물 아니잖아요.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서는 지금 1번 문장을 갖고 속인 거죠. 자, 일단 1번 문장에 보시면은 심의를 거친다. 자, 여기는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 내용에 가보면은요.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서 나오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서 여기 보면은 지구 단위, 지구라는 말이 나오거나 성장관리계획이란 말이 나오면은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방법과 관련된 거, 교통과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거, 농어촌과 관련된 거, 산림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심의 문제. 이미 심의가 돼버린 거. 자, 이런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자, 특히 지구와 관련된 거나 성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기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일부 지역. 그죠? 일부 지역. 그래서 제가 특산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산품은 아무 지역이나 계획 세우는 게 아니야. 일부 지역만 계획 세우는 거고. 자, 성장관리계획은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곳에 아무것도 내가 특산품이 없어. 그럼 특산품이 없으면 뭔가 유치를 시켜야 되겠지. 그럼 교도소 유치 생각하시면 돼. 그럼 교도소를 유치시키려면은 여기서 성장관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성장관리 시키는 어디에다 교도소를 유치할 것이냐. 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녹관, 농자에다가 유치를 할 것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심의까지 거치는데 심의를 안 해줘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모아놓은 겁니다. 심의 거쳐가지고 심의 안 해줘 버리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심의를 거치지 말아라.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6번 문제는요, 매수 청구와 관련돼서 틀린 거 물어봤죠. 매수 청구 문제에서 1번과 관련된 문제는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죠? 1번 문제. 자, 일단 1번 문제 형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채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채권 문제는 도시가 붙었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 도시가 붙어있는 채권하고 도시가 안 붙어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있고 도시개발 채권이 있잖아. 도시가 붙어있는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왜?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잖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근데 도시가 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 근데 도시가 안 붙어있는 채권은 두 가지가 나오죠. 주택상환사채와 토지상환채권이 나옵니다. 근데 주택상환사채는 사채거든. 사채는 공채가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은 발행할 수 없으니까 똘마니들, 공사는 발행할 수 있어. 그리고 민간인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채는 아주 뭐예요?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발행 못하니까 대표들이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 똘마니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인 대표는 그래도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환채권 있죠? 토지 상환채권은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어. 공도 발행할 수도 있고 사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도시가 붙었잖아. 그러면 이때는 누구만 발행한다고?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수와 관련되어 있는 대금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원할 때 발행하거나 아니면 3천 초과금이죠. 그래서 2천이 아니라 3천에 대한 초과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지목이 대인 토지만 인정되니까 잡종지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상환채권은 상환기간이 있죠. 채권의 상환기간에는 자 10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상환기간과 관련된 것도요. 여러분들이 보통 10년이라는데 도시가 붙으면 다 10년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도 10년입니다. 그럼 여기도 10년, 도시개발 채권도 10년. 근데 도시개발 채권에 가보면 소멸시효가 나오거든. 그 소멸시효가 5년이야. 그래서 5년에서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채가 있잖아. 사채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채 이렇게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게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빨리 끊어내야 돼.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돈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만 5라는 숫자가 나와. 그래서 주택상환 사채에서 돈 나오면 5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숫자가 얼마냐? 3이야. 그래서 이때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상환기간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줄 알면 되죠. 근데 여기는 다 10년이니까 10년 문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은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고, 그때 매수하려면은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그랬지. 매수 안 하려면은 3층 이하로 만들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기억할게. 매수 안 한데 3층 이하. 매수 한데 3천만 원. 둘 다 3이 나와. 자, 그래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채권 발행한다는 거. 원할 때 3천 초과. 근데 이 3천이 생각이 안 난다. 매수 안 할 때 3층 이하. 3층 이하가 생각 안 난다. 그럼 여기에 3천만 원. 3. 자, 47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문제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항상 실효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 해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그렇죠? 실효, 해제 그럼 무조건 일단 다음 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실효든 해제든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음 날인데, 자, 기본적으로 다음 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년 된 다음 날? 20년이 된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48번은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 설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 건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기는 시군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군이 하는 거니까 일단 누가 안 나오냐? 장관이 안 나와. 그리고 누가 안 나와? 도지사가 안 나와. 자, 이게 일단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 그렇죠? 예외. 자, 예외가 장관이 안 나오는데 기준 그럼 무조건 장관이야. 어디서든지. 그렇죠? 자, 그리고 협의에서는 장관이 나옵니다. 왜? 국가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계획이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국가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에서 계획을 세울 때 국가한테 뭐 해야 돼서 물어봐야지. 혹시 여기다가 너 찜해 놓은 거 있어?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는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는 거야.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도지사는 승인해서만 나와. 시장 군수가, 그렇죠?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옥수수 심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합군 대장인 도지사가 이것을 갖다가 주재를 해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승인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송부해야 되겠지. 시장 군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공고하면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에서는 재검토 나오는데, 재검토 나오면은 무조건 5년이죠. 게임 끝났네. 답은 1번 문제. 그렇죠?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자, 광역시장은 지방이잖아. 지방은 지방심이야. 만약에 장관 나오면 중앙심인데 여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장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심의는 절대 없는 거야. 여기는 지방심의가 되고. 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협의는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관계 행정기관회장. 그럼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장관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시장 군수는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 승인 받는 거죠. 자,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기초조사야. 자, 우리는 이 기초조사를 공부할 때 세 가지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 공부했죠? 토지. 두 번째는 재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환경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토지하고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돼. 근데 이 토지하고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자,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략되는 경우에서 판단되는 게 뭐라 했어요? 5년. 5년 내에 경험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중요성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내에 했으면 또 안 해도 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뭘 했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 등 지정으로 인하여 딴 법률에서 이미 했잖아. 그죠? 딴 데서 이미 했는데 내가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물음표 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틀린 것은 1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깔끔한 거죠. 여기서 못 풀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5번째 문제는요. 우리는 도시공 기본계획은 두 가지가 나오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와 수립할 수 있다가 나와. 아니할 수 있다에서는 광역과 기본이 충돌됐을 때 그때는 광역이 우선이니까 광역에 전부 수립된 문제 있었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에 경기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 경기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만약에 광역시 빼버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기초조사 5년, 재검토 5년. 이게 키워드죠. 이거 알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출제자는 이거 물어보려고 낸 거예요. 이거 혹시 알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자, 틀린 거.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축소가 나왔지, 축소. 그렇죠? 자, 축소가 나오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면 이 축소 나오잖아요. 경미하잖아. 단축하거나 축소 이런 거. 경미하면은 무조건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은 두 번째 문장은 택지개발지구 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환원되는 겁니다. 근데 해제가 되는 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자, 개발을 하다가 더 이상 개발을 못할 것 같으니까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다 개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 개발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발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름 자체 우리가 뭔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다. 근데 택지개발 다 됐잖아. 그럼 여기를 택지개발지구로 놔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를 시켰다 보시면 돼. 자, 그렇다면은 이때는 당연히 개발하다가 멈췄다면은 환원이 되지만 완료가 됐다면 환원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환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관련된 것은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세분해서 거야. 자, 용도지역은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길게 될 수도 있거든. 도시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먼저 도시지역 됐어. 그러면 이제 주거지역일지 상업지역일지 공업지역일지 녹지지역일지 뭐야 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 또 일반 주거지역일지 전용 주거지역일지 준주거지역일지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일지 2종일지 3종일지 여기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다 이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을 보면은 네 번째 문장은 관리지역이야. 자, 관리지역은 애매한 곳이거든. 자, 애매한 곳에다가 그렇죠? 애매한 곳에다가 결국은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일지 농림지역일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일지 몰라. 모르는데 가서 봤더니 농업진흥지역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됐다는 소리는 그러면 도시지역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농림지역으로 간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농림지역이 나와야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보전산지가 나오면 맞아. 보전산지는 이게 농림으로 갈지 자연환경 보전으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전산지 그러면은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는데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나오면은
농림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인 경우는 있죠. 도시지역인 경우. 자, 어항법, 항만법, 도시지역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농공단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가 일반 첨단 문제라든가. 그죠? 자, 그리고 택지. 그 다음에 전원 애정이지. 전원 애정. 전원 애정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력이나 변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관리지역인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대요. 관리지역인데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보전 관리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번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요거. 자, 어항 산택 전에 도시로.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항법, 항만법은 도시지역에 연접하는 거고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빠지고 전원이 예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원이 예정. 전원이 예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경우는 뭐였어요? 수력이나 변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도시지역이야.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인데 여기는 둘은 관리지역인 애매한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리지역일 때예요. 관리지역일 때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농림지역. 보전산지가 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 어떻게 된다고? 결정고시로 간주된다고. 우리가 공유수면은 내용이 같으면은 같은 이름으로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렇지만 고시는 따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주의를 좀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지금 항상 들었죠? 자, 주어 있고 토속 채취 있고 그다음 뭐 나와 있다고?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는 토속 채취 받죠? 이게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안 받는 건 뭐예요? 물건 쌓기하고 토지 분할이잖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은 요 행정청일 때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할게요. 일단 놔두시고. 자, 세 번째 문장과 관련된 것은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는 조건을 붙여요. 그 조건이 조경환 유익기, 조경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유해라든가, 그리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요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게 뭐야? 조건을 이행 안 할 수도 있잖아. 누가? 민간인들이. 그럼 민간인한테 뭘 받는다 했어? 보증금. 그래서 이행보증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자,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지금 문장 자체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시행을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리고 뒤로 가봐. 그랬더니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어떤 건가 봤더니 정비사업이야. 정비사업은 공사업이고 공사업은 뭐예요? 인가받아야 돼. 그렇죠? 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업은 그죠? 공사업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공사업은 국가 등이 해야 돼. 즉 행정청이 해야 된다고. 근데 행정청이 남의 땅을 뺏으려면은 요즘 시대에 뺏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똘마니들, 즉 공사라는 똘마니 애들한테 넘겼어.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봤더니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공사업 자체를 민간인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 민간인이나 공사는 그죠? 이 사람들은 원래 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자, 못하는 건데 하게끔 해준 거잖아. 그죠? 원래는 못해. 못하는 건데 하게끔 해주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가라고 불러. 그죠? 인가.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것도 누가 해야 돼? 국가 등이 해야 돼. 그런데 이걸 민간이 조합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도 뭘 받아야 되겠어? 인가 받아야지.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요 땅이 개인 땅이에요. 민간인 땅. 그럼 민간인 땅인데 여기다가는 여기는 발전했는데 여기는 발전을 못 했으니까 농사 짓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사 짓는 이유는 뭐예요? 건물을 못 만드는 이유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도로가 생겨버렸네. 그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질 수 있잖아.
그럼 이 건물을 짓는데 함부로 건물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허가라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금지시켰다가 이걸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허가. 인가는 원래 할 수 없었는데 하게끔 해주는 거. 인가. 그죠? 요거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정비사업은 공사업이니까 인가받아야 되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자, 다섯 번째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일부 땅을 갖다가 우리가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생기는데 분할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공은, 그죠? 공이 분할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이 개입하면 가능하더라. 그래서 공이 개입하면 분할인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 허가 되는 거, 허가 안 되는 거 이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제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공부를 할 때, 그죠? 자, 앞에 보면 뭐 주어가 누가 나와 있어? 행정청이 나와 있거든. 자, 주어가 행정청이 나오면 여기가 행정청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행정청이 나오든 행정청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일단은 뒷부분을 봤을 때 행정청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상규석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경우 나오면 하나를 찾아봐야 돼. 뭘 찾아봐야 되냐면 요 종래 폐지. 그러니까 종래나 폐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무상규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행정청이 나왔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뭐라고? 다 무상규석이야. 그럼 상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돼.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 상당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행정청이 아니대. 그럼 행정청이 아니라면 상당 나올 수 있어. 어디에서? 종래 폐지에서. 그러면 여기서 쭉 했을 때 공공시설 대체되고 기존의 형태에서 대체되는 설치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앞에 종래나 폐지가 나오면서 상당 그러면은 여기 비행정청 나오고 종래 폐지 상당 그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행정청이 주어다? 그럼 볼 것도 없다. 무상규석. 비행정청이 주어다? 그럼 빨리 가서 뭘 찾아라? 종래 폐지 찾아라. 거기에 상당 나오면 맞는 문자. 만약에 종래 폐지 나왔는데 무상 나오면 상당이 없으면 X.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51번 문제, 극상 문제. 52번 문제도 극상 문제. 극상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도 극상 문제죠. 자, 그러면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54번 문제는 도시개발법상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설명으로 뭐라 그랬어요?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 자, 일반 문제 보세요. 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죠. 토지 상환 채권, 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도시가 없으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도 발행한다고? 지방공사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 발행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니까. 근데 주택상환 사채 그러면 틀려. 만약에 주택법이다 그러면은 주택상환 사채는 대표만 발행한다 했잖아. 그럼 똘마니 공사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거든. 지방공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 했어요? 한국철도공사. 똘마니야. 똘마니는 믿을 수 있어? 그럼 믿을 수 있는 애한테 토지 소유하라면 안 되지. 믿을 수 없는 애한테 토지를 소유해야 돼. 민간인한테는 토지를 소유하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면적 나오면 그냥 무조건 3분의 2. 소유자 나오면 2분의 1. 이게 기본이야. 거기서 이제 틀린 것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안을 제한할 때 기반시설인 경우 5분의 4가 나오자. 3분의 2가 아니. 나머지는 다 3분의 2인데 그때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는 면적 나오면 3분의 2. 소유자 나오면 2분의 1.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아닌 것만 몇 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땡겨받을 수 없다. 그죠? 선수금. 가능하잖아. 자,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시행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조성토지라는가 원형지라는 문제가 구성되는데, 보통 공기관에서 만든 땅은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뭘 하게 되느냐? 경쟁입찰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조성토지가 된 경우, 그죠? 원형지는 똑같이 뭐예요? 경쟁입찰, 수의계약인데 조성토지가 되는 경우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추첨에 의한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첨에 의한 방식이 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형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면적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2. 자, 면적 그러면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중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원형지야. 두 번째가 토지상환채권이에요. 자, 원형지 경우에서는요, 말 그대로 원형지잖아. 그럼 원형지랑 관련돼서 뭘 전제시키냐 보면요, 원형지는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면적 그러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원형제잖아. 그러니까 3분의 2인데 원형지니까 원이 나오는 거야. 3분의 1. 자, 근데 토지상환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채권은 두 개를 배워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상환 채권.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은 두 개의 채권 중에서 한 개야. 그죠? 두 개의 채권 중 한 개.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는 3분의 2이 나오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초과한다든가 2분의 1 초과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나와야 되지. 원형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노란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인데, 자, 4번을 왜 이제 출제를 하냐면요. 바로 이 4번과 관련된 문제, 이 추첨에 의한 방식이잖아. 추첨에 의한 방식이 바로 딱 이 네 가지가 있거든. 공, 단, 국민, 초과하면 추첨하라.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공단에서는요, 국민이 초과하면 추첨하면 돼요. 그때 공은요, 공장 용지가 있고,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는 주택법상의 공공택지입니다. 그리고 단독, 단독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그 다음에 면적 초과. 이때는 추첨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조성토지 이야기지. 어디 이야기 아니다? 원형지 이야기가 아니다. 원형지는 추첨에 의한 방식 없습니다. 조심하시면 되죠. 자, 55번은요. 도시개발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보통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정을 할 수 있다. 원래는 지정권자 형태가 지정하지 않아요. 지자체장이. 근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데 시도, 대도시장.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장관을 지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형태는 중앙이 요청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장관의 똘마니들이 있어. 그게 공공기관회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관의 똘마니들이 제안을 한 경우야. 그러면 장관의 똘마니들이 제안을 한 경우인데 바로 이 제안과 관련돼서는 바로 공공기관회장이라든 공공기관회장은 공사를 말하는 거고 정부 출연의 기관장은 공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바로 여기서 지방공사가 나오는데 지방공사는 장관이 만든 똘마니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똘마니거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감히 장관한테 바로 제안을 한다?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오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라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 지방공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기관장이 다 무슨 공사 무슨 공사인데 여기에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56번 문제는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 원래는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정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땅값이 올라가고 비싸버리면 살 수 없어 나중에. 그럴 땐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경우가 바로 이 부분에 하나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100분의 30 이하. 그러니까 20이니까 100분의 30 이하 됐네요. 자, 두 번째 문장이 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인데, 자, 장관이라 하더라도 산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장관. 그래서 여기는 이미 결정 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4번,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장관이어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죠? 산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만들어버려? 그럼 안 돼.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갖다가 하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내가 신도시를 만들라고 해. 근데 장관이어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관이 마음대로 가서 저 산 깎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57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계획에 관련돼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보시면요. 자, 1번 문장이 있고 2번 문장이 있고 3번 문장이 있고 4번 문장이 있고 5번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딱 하나 물어보려고 한 거네요. 다른 것 없고요. 그렇죠? 다른 거 없고 바로 이 3번의 문장인데 3번의 문장에서 요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업지역이면 공은 항상 3하고 친해요. 그래서 공업이 나오거나 공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공이 나오면 3하고 친하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하나가. 나머지는 10,00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지역인 경우. 자, 그래서 이 나머지가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분할은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58번 문제는 조성토지 문제에 의해서 뭐라 했어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자, 1번은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그럼 착한 애야. 우리가 국민주택 짓겠다, 임대주택 짓겠다, 뭐 이렇게 착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조성했을 때 이런 착한 애들한테는 비싸게 준다, 싸게 준다. 싸게 줘야지. 그래서 가격 이하로 정해야 된다. 이런 말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와 관련돼서 주택법상의 공공택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공공택지가 나오면 주택법상의 공공택지라 했잖아.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추첨에 의한 방식이 있다. 이게 조성토지 이야기니까 맞잖아. 그죠? 그래서 공공택지, 그죠? 공장용지 공공택지. 이게 공이라 그랬잖아. 공단에서, 그죠? 그리고 국민 면적 초과하면 추첨해라.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요 문장은 이것 때문에 했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입니다. 지정권자도 아닌 놈이, 그죠? 아닌 사람이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나눠줄 때 친척들한테 막 나눠줘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때는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고 나눠줘 버리면 제출만 하고 다 나눠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받으라는 거지. 자, 그리고 4번과 관련돼서 수의계약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하고 안 되면 수의계약 문제 생기고요. 수의계약 문제. 그리고 추첨에 의한 방식이 추가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 토지 상환 채권 문제 있지.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됐을 때 또 수의계약 문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문장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조성 토지를 갖다가 나눠질 때 제출만 하고 나눠지면 친척한테도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터 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 네, 자,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국토개법하고 도시개발법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내용 자체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여러분들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련돼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에 의해서, 즉 기본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틀린 거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틀린 거. 자, 근데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전제될 때, 자, 1번이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입니다. 그렇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언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는. 자, 두 번째는 시장은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자, 재검토 나오면 무조건 5년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어디 가서든지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나오면은 5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도시장이잖아. 그럼 소도시 시장인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도지사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 자, 그러니까 대도시까지, 시도 대도시장이 하니까, 시도 대도시장이 하니까 여기까지는 간섭하면 안 되는데, 각자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대도시시가 아니야. 아니면은 누가 간섭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간섭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여기 보세요. 작성 기준 나왔잖아. 기준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장관이에요. 그렇죠? 기준 그러면 장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태에서는 자, 주민 나오잖아요. 자, 주민 나오면은 자, 요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30일이나 14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 문장을 공부할 때는요, 바로 요 문장. 일단 이렇게 주민하고 뭘 하잖아요. 주민이 나오면은 14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도 공부할 때 공청회는 주민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14일. 주민 의견 청취, 이것도 14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나왔다 그러면 14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거든. 그때 딱 기억할 때, 아, 주민 나왔다? 14일.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60번은 극상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61번 문제도 보세요. 61번 문제도 여기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자, 이거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 근데 아닌 건 물어봤어요. 아닌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썼는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하나 보시면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자 위치 계약은 시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이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나의 제자를 막 서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해. 근데 그 위치 계약을 해. 그죠?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 건지, 앞에 있을 건지, 뒤에 있을 건지. 그래서 제자 위치 계약은 시비가 생겼어. 그러면은 교수들끼리 모여서 3분의 2 이상이 협의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제자 위치 계약은 시비는 3분의 2 이상이 협의한다. 근데 문제는 위치라는데, 자, 제자 위치 계약 시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위치도 나와 있고, 제명, 제가 제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형태 구성되는데, 여기 계약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비용 문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문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버렸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암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맞히기가 좀 어렵게 출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것이 바로 위치입니다. 바로
예정지가 아니라 정비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지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예정지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지역,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한다. 그래서 1번 문제. 자, 보세요. 자, 62번은 청산금 문제 나와 있죠. 청산금과 관련돼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일단 청산금에서 보면 1번과 관련된데 사업 시행자는 또 이것도 너무 길잖아. 그러면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는 자, 뭔가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된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산금을 징수할 때는 5년인데, 자, 소멸시효 문제잖아. 소멸은 5년이야. 근데 정비법은 다음 날부터 5년이죠. 개발법은 그냥 5년, 정비법은 다음 날부터 5년.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자가 청산금을 체납한대요. 자, 그럼 체납을 했을 때 그러면 체납한 사람한테 돈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뺏는 사람이 공이냐 민간이냐야. 자, 공은 뭐 하면 되냐면은 공은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강제로 가서 뺏어버리면 된다고. 근데 민간인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간인은 그렇게 할 수 어떻게 하냐? 민사소송 걸었고 했는데 민사소송 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한테 부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징수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시장문서가 아닌 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징수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징수한다? 그렇죠. 위탁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번과 관련된 것은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자, 4번의 핵심은 이겁니다. 청산금은 행정청인 경우는 체납 징수하면 돼요. 그런데 비행정청이잖아요. 그럼 그때 위탁 징수해야 돼. 그러면 돈 대신 받아줬으니까 수수료 줘야 되겠지. 그 수수료가 4달러라 그랬지. 4%. 알겠죠? 수수료는 4%. 100분의 4. 자, 63번입니다. 63번은 조합의 설립에 관련된 설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옳은 거. 자, 1번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요. 1번에서는 등기하라 그랬잖아. 자, 어쨌든 법인은 등기를 하는데 법인 등기는 무조건 30일이죠. 그리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을 겸할 수 없죠. 자, 3번이 중요해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은 각각 1인이 아니라 대표 1인이 되는 거지. 토지 등 소유자예요. 우리가 보통 주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때는 대표 1인입니다. 그때는 하나의 연구로 땅 하나에 건물이 있다. 근데 주인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 명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대표 1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딱 하나가 문제가 있대. 집합 건물. 자, 집합 그러면은 혼자 온다 그랬어요. 다 와야 된다 했어요. 다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집합은 다 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이 나오려면 이 집합이 나와야 돼.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조합이 안 되면 몇 명 미만이면,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 20명 미만이면 조합이 안 되잖아. 그래서 20명 이상 해라 그러잖아. 그래서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결성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땅 주인들이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20명 미만일 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자, 임원이 잘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행위까지 다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다. 소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문장이 바로 핵심이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조합이 나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죠. 재건축도 조합이 나와요. 근데 재개발은 20인 미만인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요 문장들은 재건축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64번 극상 문제입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이제 주택법입니다. 지금 무슨 법을 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주택법에서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일단은 이 문장에서 1번 문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 이때 가로 일단 빼고 기본적으로 3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20 이상이면 등록하죠. 20세대 20호 이상이면. 그러니까 20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20 이상이 등록하는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만은 30 이상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은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등록 기준은 자산평가액 6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자산평가액은 6억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말소된 후 1년이 지난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2년이죠. 이건 조금 이따 잠깐 보겠고요. 자, 4번 문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등록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돼서는 사업계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과 관련된 문장은 이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1, 2, 3번에서 중요한 문장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문장 답은 3번인데, 자, 3번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뭔데? 이겁니다. 우리가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는요, 미똘파예요. 자, 이건 공통점이에요. 어디든 결격사유 공통점입니다. 미똘파. 미성년자, 또라이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용 후견인, 그리고 파산돼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건 어디서든지 결격사유예요. 자, 그리고 감옥 갔다 와서 2년이 안 된 놈. 그 다음에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이것도 어디서든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 뭐 연도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2년이에요. 아시겠죠? 그의 연도가 나온다. 그럼 일단 2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록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그죠? 등록 결격사유. 자,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는 거기는 이 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에 10년짜리 나와 있죠? 그 부분이 하나 특수한 점이 있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6번 문제는 극상 문제 빼겠고요. 자, 67번 문제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틀린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1번 문제. 단독주택은 30, 공동주택은 30. 자,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여기죠. 근데 예외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때 단독주택인 경우는 한옥, 그죠? 한옥. 5가 나온다 했죠? 한옥은 50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옥은 50개 이상.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 일단 놔두시고요. 자, 네 번째와 관련된 문장은 바로 이런 문장에서 공동주택도 예외적으로는 50세대 이상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 정비구역에서.
그리고 5번 관련돼서 330만 제곱미터 규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요게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면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자,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한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국가 똘마니들을 지정할 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가나 공사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67번의 핵심은 뭐냐? 여기는 3번을 물어보기 위한 거였고, 자,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사업계획 승인을 보게 되면은 한옥은 50호 이상. 요게 이제 출제가 자주 되니까 이 부분을 더 자주 보셔야 되고요. 공동주택인 경우는 50세대 이상인데 그 50세대 이상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지. 30제곱미터 이상 플러스 4m 이상. 그리고 정비구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50이 아니라 30 이상이면서 4m 이상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만약 여기가 이상이 빠지면은 맞겠죠. 그죠? 30 넘으니까 50 된 거고, 그리고 4m 넘었으니까 4m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는데, 자, 일단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을 틀리게 만든 거죠. 자, 이건 오히려 3번보다, 그죠? 3번보다 나머지 내용을 조금 더 보라 이거죠. 예외적인 거, 특히 한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8번은 매도 청구 문제 나와 있잖아요. 자, 매도 청구로 틀린 것하고 물어봤거든요. 매도 청구라는 것 자체는 제발 나한테 파세요 이거죠. 그죠? 나한테 파세요. 자, 매수 청구 같은 건 내 것 좀 제발 사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좀 제발 사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사가라라고 하는 것은 적은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발 팔아라. 그죠? 팔아라 이것은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했죠. 자,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그죠?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가 있죠. 재개발은 토지만 나오니까 빼겨. 재건축으로 그냥 재건축 하나만 갖고 볼게요. 자, 재건축 문제가 있죠. 자, 재건축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매도 청구라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매도 청구가 생기는 거야. 리모델링처럼. 그래서 자, 집 싫으면 주고 떠나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매도 청구가 생기니까 그래서 건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조합원이 되는 거고 토지는 동의하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문제만 생기니까 무조건 동의 불문하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자,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그 대신 항상 시가는 정찰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합의를 봐야 돼. 그 협의가 얼마를 본다? 3개월 이상이죠. 자, 그리고 95% 이상 나오면은 5% 미만이 남고 5% 미만이 나오면 전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자,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요, 문장이 길게 구성돼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중요 문제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문장이지. 그래서 일단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 그리고 3개월 이상 협의 보라. 근데 매수 청구 나오면은 싼 걸로. 자, 공시지가로 가거나 아니면은 시가가 더 싸면 시가로 가야 돼. 근데 이 싼 걸로라는 말이 없어. 어디 안 써져 있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토지보상법 준용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자, 농지법에서도 매수 청구 나오거든요. 농지법은 특례가 없어. 그러니까 농지는 무조건 농지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법 보면 안 돼. 그러면은 농지법에 나와 있어. 뭐라고? 일단 공시지가로 해라고. 안 되면 시가가 더 싸면 시가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법에 나와 있고 국토계획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매수 청구 나오면은 공시지가 X, 시가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토지보상법 준용하라니까 토지보상법으로 가라고. 농지법은 여기는 농지법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공시지가로 하라고. 그죠? 시가가 더 싸면 시가로 하라고. 자, 69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로 간호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그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내용 자체 여기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 나오고 유통상업지역 제외된대. 또는 자, 근데 상업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이 나왔잖아. 다른 지역이 나오는데 상업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여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일반 주거냐, 전용 주거냐, 준 주거냐 때 준 주거일 거 아니에요. 상업이 혼합된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서 몇 세대 미만의 문제, 주택 문제가 생기냐면 300세대 미만 문제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퍼센트 기준으로서는 90%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 문제 자체는 이제 이걸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전제에 의해서 바로 90%와 관련돼서 준주거지역과 300세대 90% 요걸 아느냐 문제예요. 그때 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준주거와 상업지역인데 유통은 빼고요. 300 미만, 90 미만이에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 90%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농협 자금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70번 문제, 극상 문제. 자,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문제 나왔네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자, 여기도 솔직히 이제 요 문제들도 조금 알아야 되면 전체를 또 다 봐야 되죠. 이 박스 문제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그 박스형인데, 자, 이 문장에 볼 때 보면은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보통 2개월, 5대1, 10대1 자, 이런 규정이 구성돼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냐면요. 자, 이걸 갖다가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통 2개월, 5대1, 10대1. 자, 먼저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전달 나오면은 30% 감소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형태에서 구성됐을 때 연도 문제 나옵니다. 그죠? 직전 연도 문제. 그 다음에 평균 이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2개월, 5대1, 10대1. 자, 요 세 개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전부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문장에서 이렇게 2개월 5대1 그리고 국민주택 10대1 이런 문장, 이건 투기과열지구가 나오든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나오든 공통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30% 형태에 의해서는 전달의 문제점이 30%. 자, 그리고 나서 직전이 나오면 연도 문제 생긴다고. 평균 이하 문제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아시는 분은 쉽겠지. 근데 이걸 다 보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72번 문제입니다.
72번 문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요, 꼭 필요하지는 않아. 근데 있으면 편리해. 좋아. 그죠? 있으면 편리한 시설이에요. 근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오면은 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끝난 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원으로 끝나면서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식물원.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병원. 의원은 일종이야. 근데 병원인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들어가잖아. 근데 동물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병원은 자, 옛날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다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은 1종, 큰 것은 2종. 그래서 넓이에 따라 좀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문제가 나오는데 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시설입니다. 근데 작은 것은 학원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있으면 편리하는 거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단은 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도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적 시설 중에서 학원이라는 게 전제되는데, 그러면 이런 성인고시학원 같은 거는 교육시설이에요. 자, 근데 교육시설이 학원으로 끝나는데 교육시설이 아닌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형태 중요한 거 있죠. 자, 첫 번째 무도학원이지. 무도학원은 춤 가르치는 학원. 자, 유락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거 있죠. 이건 자동차 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원으로 끝나면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거기 또 일종이 되는 겁니다. 원으로 끝나면 일단 일종이다. 자, 73번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3번인 경우에 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얼마냐?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에요. 그렇죠? 16층 이상. 자,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이 경우는 다중인데, 근데 16층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다중입니다. 용도를 불문하고. 하지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가 바로 이제 요걸 정리 좀 하죠. 보세요. 5,000 이상인데 교, 장, 위, 관, 노, 운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관광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자, 이 시설들은 잠자고 이런 시설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면 집에 가버리는 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커도, 사람이 좀 많이 있어도. 그래서 이 시설들은 전부 다 바로 다중이 아니라 5,000이 넘어도 준다중이 되는 거고, 또 5,000이 미만이든 5,000이 넘던 동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이건 다중도 아니고 준다중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16층 이상이라면 이때는 다중이야.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도 아니고 준다중도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 전제해. 그 대신 16층 이상이다. 그럼 다중이야. 자, 74번, 75번. 자, 76번입니다. 자, 76번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1번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인데 1번에 중요한 게 녹지 지역이잖아요. 녹지 지역인 경우는 각각이죠. 그죠? 녹지 지역과 녹지 지역이 아닌 곳이 있다. 그럼 녹지 지역은 낮게 짓는 거고 녹지 지역이 아닌 것은 높게 짓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방화지구잖아. 방화지구인데 땅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래서 뭐만 문제된다 했어요? 건축물만 문제가 생긴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이런 칠학지구 문제는 이런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칠학지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방화지구하고 고도지구는 문제되지. 고도지구는 대지까지. 그죠? 고도지구는 대지까지. 비행기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고도지구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같은 가로구역인데, 자,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3A이 전부 다 도로야. 근데 문이 4개 있으면 사람들이 쫙 빠져나오니까 높게 질 수 있는데, 문이 2개이면은 조금 높게 못 짓잖아. 1개면은 더 높게 못 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5번째는 동과 동 사이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동이 있는데 일단은 이 동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 건물을 만드는데 도대체 이게 몇 메타가 만들어질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요 넓이로 뭐 안다 그랬잖아. 그죠? 보통 2배 이하. 그죠? 2배 이하. 준주거라든가 근린상업지역은 4배 이하. 뭐 이렇게 구성되잖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높이가 높으면 많이 떨어져야 돼. 근데 비싼 땅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비싼 땅은 뺀다 그랬지. 그 비싼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 비싼 땅이 뭐예요? 중심 상업지와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반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고 칠학지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동일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고도지구는 대지와 건축물이 다 고도지구야. 방화지구는 건축물만 방화지구야. 녹지지역은 각각이야. 근데 녹지지역이면서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따르면 되고 녹지지역이면서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따르면 된다 그랬죠. 자, 77번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문제 있대요. 옳은 거. 우리가 건축법에서 연도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건축법 연도. 자,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연도가 나와. 근데 1년짜리는 신고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연장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1년. 자, 3년짜리인 경우는 가설이 나오거나 그리고 공장, 즉 공은 3하고 친하다 그랬죠. 공장이 나오면 3년. 자, 5년짜리는 특별하니까 5년. 나머지는 다 2년. 그러니까 모르면 2년이야. 자, 근데 가설 신고가 나올 수 있고 가설 연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더 큰 숫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충돌됐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여기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3년이고 1회 안에서 2년을 연장한다는데 연장 나오면 1년이라고. 그리고 여기 숫자는 모르니까 몇 년이에요? 2년이야. 왜 3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가설 아니면 공장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이 필요하다면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자, 특별자치시장하고 도지사는 동급이죠. 그죠? 그러면 특별자치시장하고 도는 별개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지. 시장 군수허가 제한하는 거지. 자, 2번 문장은요. 일단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군수나 자치구청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제한할 때는 지역적 문제 때문에 제한한다 그랬잖아. 그 대신 문제는 이거라고 했죠. 장관이 제한할 때는 나라의 문제 때문에 제한한 거예요. 근데 장관은 기본으로 나라야. 그럼 국가는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제한을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 허가를 제한할 때는요.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법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법률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제한을 할 때는 일단은 장관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관이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제한할 것도 아닌데 제한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한 내용이 지나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요청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교육감도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 제한 시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할 필요 없어. 누구한테 보고할, 뭐 대통령한테 보고 이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냥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관리에 의해서 국가적 문제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요청하면은 바로 중앙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8번 문제는 공개공지 나와 있어요. 공개공지는 쉼터라 그랬죠. 아파트에.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사람, 아파트 밖에 있는 놀이터는 동네 주민들 거. 근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 공개공지를 사용 안 해버리면 청소년 탈선지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공개공지에다가 해당되지 않는 곳을 할 때 자, 일단은 녹, 관, 농, 자는 공은 있잖아요. 근데 또 공은 또 만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문제는 주, 상, 공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전, 일, 준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왜? 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놀 거 없어.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만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상업지역은 만들 것이고 자, 공업지역과 관련된도 전일준이 있는데 공업지역에서는요 아파트가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밖에 없어요. 여기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관, 농, 자 빼고 주거, 전용 주거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에는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근데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도 24시간 활용이 안 돼버리면 만들면 안 돼. 왜? 청소년 탈선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업용, 여객용 터미널은 가능하지만 화물용 터미널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공업지역 만들면 안 돼. 일반 주거지역 만들 수 있어. 유통사업지역 만들 수 있어. 준공업지역 만들 수 있어. 준주거지역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1번 문제가 생깁니다. 딱 이것만 안 만든다고 해서 전용 주거, 전용 일반 공업, 녹간 농자 여기는 만들면 안 된다고. 왜? 청소년 탈선지 된다고. 왜? 사람들이 안 쓰니까. 안 나오니까. 자,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났네요.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내가 흥분했네. 자, 그래서 79번은 극상 문제니까 빼어 있고요. 자, 80번 문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뭐 상속이나 이농은 만까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는 자, 1000 미만이라 그랬지. 이내가 아니야. 1000 미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 체험 영농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 취미 하잖아, 취미. 근데 농민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미만 이렇게 보면 되죠. 또 하나 주말 체험 영농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주말 체험 영농하고 있으면은 땅을 엉망으로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야 된다 했죠.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땅을 그죠? 만까지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상속을 한 3만 받아버렸네? 그럼 그 3만 중에서 2만은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그 2만은 농어촌공사에다 팔아야 된다. 몇 년 내? 1년 내. 근데 안 하면은요. 안 하면은 6개월 내 시장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농지 소유 상환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부가 아니라 그만큼만. 그러니까 3만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3만을 다 하는 게 아니라 2만까지만. 자, 농지 처분 기간은 처분 발생한 날부터 1년 문제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안 되면 그게 6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농지 처분에서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다 있어? 농어촌공사한테. 행정처에 닿는 거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돈 주고 사야 돼. 그게 뭐라고 했어? 세금이잖아. 세금이니까 만약에 지금 상속을 2만 받았거나 아니 만이 아니라 3만을 받았다. 근데 그 3만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자 이거 임대를 하든지 사용대차를 하든지 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착한 애들이 있다면 그런 애들은 그냥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왜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팔아야 되는데 근데 농지 소유자가 질병으로 자 아파서 휴강하는데 팔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면제 사유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면 답은 5번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주말 채용에서 자연재해나 농지개량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처분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일단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풀고 그 문제 내용에서 내가 맞힐 수 있었는데 실수로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조건 점수 안 나왔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반성하고 분석하고 검토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죠. 넘어졌어. 그 넘어지면은 왜 여기서 넘어졌는가를 연구하면, 그죠? 반성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면 그러면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안 넘어지면 돼. 최종 진짜 시험 볼 때만 안 넘어지면 된다니까. 지금은 넘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 점수 안 나온다 어쩐다 해서 막 짜증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합니다. 그죠? 모의고사 7월 달까지도 점수가 안 나와. 그래도 10월 달에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시험 공부다운, 그죠? 시험 공부, 학문이 아니라 시험 공부 같은 그런 식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게 하더라도 시험 공부,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거,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 때 항상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읽어버리면 읽는 순간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키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을 빨리 찾아서 이건 나왔으니까 여기가 나와야지. 이게 빨리 돼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많이 맞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많이 공부했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정확하게 시험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